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캅이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캅이 되고 싶네요. 83번째 카푸 채널 컨텐츠는 안도다다의 물의 교회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해가 뜰 때 도착을 했는데 투어 가이드 시간이 밤 시간대밖에 되지 않아서 밤에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홋카이도 산골짜기 속에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네요. 물의 교회라고 해서 비스트 교회처럼 정말로 교회 예배당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호텔 리조트에 속해져 있는 웨딩홀입니다.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낮 시간 투어가 안 됩니다. 결혼식이 낮 시간대 잡히기 때문이죠. 물의 교회가 있는 호텔 리조트는 호시노 리조트 토마무입니다. 정말 여기가 홋카이도 중심에 있는 산골짜기인데 여기에 저렇게 높은 타워들과 리조트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는 스키 리조트로 유명한 것 같은데 주 손님들이 중국인들이었습니다. 홋카이도에는 중국인보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편인데 홋카이도의 모든 중국인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번엔 서론이 짧았네요. 물의 교회를 본격적으로 봅시다. 이것이 홋카이도 전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홋카이도 중심에 있는 다이세스 산을 보시면 산의 남쪽 아래에 호시노 리조트 토마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위성지도로 한번 바꿔볼까요? 물의 교회는 여기에 있습니다. 물의 교회는 곧바로 들어갈 수 없고 여기에서 기다렸다가 투어 시간이 되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글 스트리트 뷰가 되지 않아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여기 옆에 있는 것이 호시노 리조트 토마무 더 타워입니다. 이런 산골짜기에 이렇게 높은 타워가 있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여기가 아까 전 말씀드린 물의 교회 내부 투어 대기 장소입니다. 일찍 와서 맨 앞에서 기다렸는데 곧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대부분 이 호텔 리조트에 머물고 있는 중국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와서 기다리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투어 대기 장소를 나오면 이렇게 멀리 물의 교회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 어둠침침합니다. 물의 교회 영역은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저기 있는 가벽들을 돌아서 서쪽에 있는 연못 끝자락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못과 가벽을 따라 만들어진 길에서 물의 교회를 바라본 것입니다. 밤이라서 사진 촬영은 좀 힘들었지만 낮보다는 밤이 좀 더 근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서측 연못 영역을 빠져나와 물의 교회 뒤쪽으로 와서 건물의 남측면을 본 것입니다. 본 건물을 보는데 이렇게 빙 돌아가는 산책로를 만드는 것이 안도 건축의 감성입니다. 이렇게 공간을 쓰는 것은 앞으로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동측에 있는 저 입구가 물의 교회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물의 교회 상부는 십자가 형태로 분할된 거대한 유리 커튼홀로 내면을 막고 정작 윗부분은 오픈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기독교 신자가 정말 몇 프로도 안 되는데 결혼 웨딩홀을 왜 이렇게 많이 십자가를 디자인 모티브로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물의 교회 북측 출구입니다. 물의 교회 내부 투어를 끝내고 이쪽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동측 주출입구로 다시 돌아서 나왔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낮에 도착했을 때 망원 렌즈로 물의 교회 북측 출구를 찍어 놓은 것입니다.
내부 투어가 시작되는 건물 밖에서는 이렇게 밖에는 물의 교회가 찍히지 않습니다. 나무들이 많아서 물의 교회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쪽은 물의 교회 북측입니다. 남측에는 길게 가벽이 되어 있는데 북측의 가벽은 짧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쪽으로 해서 보통은 나가지 않더라고요. 서측 연못의 전경입니다. 의외로 이 연못에 떠있는 십자가가 잘 나오는 사진각은 물의 교회 외부에서는 별로 없더라고요. 이 십자가 제일 멋지게 나오는 곳은 물의 교회 예배홀입니다. 자, 이제 물의 교회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기 투어 정보만 확인하고 그냥 무작정 왔는데 다행히 계획대로 여기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먼저 물의 교회 상부에 있는 십자가 조형들을 살펴볼까요? 아까 전 동측 주출입구로 들어가시면 먼저 십자가 조형이 있는 상부로 올라가 한 바퀴 휙 돌아서 하부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부에는 이렇게 육중한 4개의 콘크리트 십자가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상부의 바닥은 하부의 원형홀 천창입니다. 그런데 이 바닥이 불투명 유리가 되어서 하부 원형 홀까지 외부의 자연광을 아래까지 전달해 주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밤에는 조명이 너무 강하게 나와서 낮이 어떨지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이 십자가의 전체 모습은 직접 보는 것보다 이렇게 상부를 둘러싼 4개의 거대한 유리 전면창에 비치는 모습이 더 나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유리 전면창에 비치는 모습까지 안도는 고려한 것이겠죠. 어쩌면 대단히 단순하게 보일 수 있는 이 공간이 유리 커튼홀을 통해서 더 풍부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럼 하부로 내려가 볼까요? 저 사각형 도rum 계단을 돌고 나서 이 원형 계단을 걸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 도rum 계단 끝쪽에 저기로 나가면 원형 계단이 나옵니다. 바로 이 원형 계단이요. 그런데 이 원형 계단은 아래에 있는 원형 홀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원형 계단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상부의 바닥 아래 원형 홀이 있습니다. 하부, 그러니까 1층에는 원형 홀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가 일종의 흉부 대기실 같은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상부에 4개 십자가가 있는 곳의 바닥 아래입니다. 이렇게 봐서는 여기가 상부 바닥에서 자연광이 불투명 천장을 통해서 스며들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드디어 물의 교회 핵심 공간인 1층 예배홀을 들어가 볼까요? 이곳은 1층 예배홀의 유리 커튼홀이 열릴 때 창을 지지하기 위한 일종의 창틀 역할을 하는 구조체입니다. 그런데 이건 좀 장난처럼 보이기는 한다. 여기가 1층 예배홀 서측 전면창, 즉 유리 커튼홀입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봐서는 서측 연못에 있는 십자가가 전면창의 십자가 유리 프레임에 의해 완전히 보이지 않죠? 그 많은 중국인들이 여기를 채우기 전에 빨리 들어와서 이 빈 공간을 찍고 싶어 했는데 역시 한 발 늦었네요. 그런데 정말 여기 공간 단순 그 자체죠? 여기는 아까 전에 반대쪽입니다. 그래도 와글와글 하기 전에 몇 장의 사진을 건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많이 안 알아봤더라고요. 정말 멍청한 거죠. 제가 무엇을 알아보지 않고 갔냐고요? 저는 유리 커튼이 열리는 줄은 몰랐습니다. 다른 투어객들이 저보다 낫더라고요. 이들은 여기 유리 커튼홀이 열리는 줄 알고 그걸 구경하려고 모두 좌석에 착석했던 거더라고요. 에구, 창피해라. 그 거대한 유리 커튼홀이 열리면서 서쪽 연못에 십자가가 보이는 것은
꽤나 감동적이더군요. 이것이 여기 웨딩홀의 숨은 무기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어떤 각도에서 어떤 느낌이 나는지 계속 사진을 찍고 다녔죠. 그래서 저의 답사는 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 카메라 뷰파인더로 더 많이 보게 되고, 답사의 기억이 머리보다는 사진으로 남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게 더 나은 것인지, 온전하게 그 공간을 기억하는 게 더 나은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유리 커튼홀이 개방되면 이 내부의 느낌이 확 바뀝니다. 답사를 갔을 때는 여름이어서 잘 모르겠는데, 만일 겨울이라면 그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오겠죠? 제일 처음 유리 커튼홀이 닫혀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연못의 십자가가 완전히 드러났죠? 그리고 이때가 웨딩이 결정적 순간이 되겠죠?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여기가 웨딩홀이 아니라 정말 교회 예배당이면 어떨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본인은 기독교도 안 믿으면서 은근히 십자가 상징을 왜 그렇게 자주 쓰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물의 교회를 끝내기 전에 이것 하나만 더 보고 가죠. 1층 예배홀 바닥과 벽이 만나는 곳의 디테일입니다. 바닥이 벽에 바로 붙지 않고 이렇게 틈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의 간접 조명이 위로 새어 나옵니다. 이런 디테일이 바로 안도의 특징이지요. 그런데 시공하기에는 무지 귀찮은 디테일입니다. 물의 교회 공식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확실히 홋카이도는 여름보다 겨울일 때가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예배당이 아니라 웨딩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실 수 있죠. 여기에 건축 견학을 희망하는 이들에 대한 안내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물의 교회는 결혼식에 참여하는 이들이 아니라면 밤에 밖에는 견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 호시노 리조트에 숙박한 사람들만 내부 투어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꿨네요. 제 길. 사실 물의 교회 답사 계획을 세웠을 때 호시노 리조트에 숙박을 할 것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숙박비가 웬만한 5성급 호텔의 숙박비보다 10여만 원 정도 더 비쌌습니다. 이런 산골짜기에 그런 돈을 들여서 묵는다는 게 좀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숙박 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도착해서 본 호시노 리조트는 정말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여기는 리조트가 이런 통로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 홋카이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눈이 오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 그냥 길을 걸어갈 수 없으니 이런 통로가 없으면 리조트를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밋밋한 통로가 심심하지 않게 중간중간에 이런 공예품도 전시해 놓았습니다. 호시노 리조트는 그 높은 두 개의 타워 말고도 이렇게 마치 알프스 속 산장 같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리조트에 머문 사람들이 식사나 커피, 차 등을 즐길 수 있게 만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본인조차 없더라고요. 직원 빼놓고는 전부 다 중국인들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홋카이도의 모든 중국인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것 같다고요. 비싼 호시노 리조트에 머물 수 없어서 근처에 싼 숙소를 찾았는데, 그 숙소가 요크셔팜입니다. 차로 한 40분여 분 걸린다는 구글 지도를 믿고 여기를 잡았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밤 정말 10m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안개 때문에 설설 기어갔습니다.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로에서도 홋카이도가 눈이 얼마만큼 많이 오는 곳인지 또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가로등보다 이 화살표 표시들이 더 많이 도로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눈으로 도로의 흔적이 안 보일 때 도로를 따라 나 있는 화살표 표시들로 도로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낮에 보았을 때 홋카이도 도로는 정말 평화스러워 보이죠? 그런데 안개가 끼니까 정말 지옥이더라고요. 구글 지도로 40분 걸린다고 했는데 거의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겨우 밤 12시를 넘기지 않고 도착한 곳이 바로 여기 요쿠쇼팜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좀 시설들이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운치는 있었습니다. 요쿠쇼팜의 가장 큰 장점은 여기서 키우는 양들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이 양들을 보려면 정말 한 30분 정도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제 평생 처음으로 양떼를 본 것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키의 양을 둘러싼 모험도 생각이 나고요. 정말 물의 교회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곳을 찾아간 여정은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결혼식은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네요. 특히 겨울에는요. 여기는 함부로 운전해서 올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홋카이도에서 발휘되어준 렌트카는 토요타 비치입니다. 토요타는 정말 무채색의 차인 것 같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좋다는 느낌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차가 생필품 같은 느낌이 강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물의 교회를 마칩니다. 저는 물의 교회가 빛의 교회 다음으로 설계한 것인 줄 알았는데 물의 교회가 먼저이더군요. 역시 정보 부족입니다. 그럼 다음 컨텐츠 기대해 주세요. 그 문제의 빛의 교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